안녕하십니까? 윤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동남아시아의 어떤 경제 성장에 을 나라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달러로 표시를 되는 것인데요. 2008년도서부터 2011년, 14년, 17년 해서 한 4개년도의 그 변화를, 즉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 과정을 좀 한번 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맨 뒤에 있는 2017년 가장 최근의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싱가포르가 57,720달러, 거의 6만 불에 달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나이 같은 경우가 28,990불이니까 한 3만 불 수준, 우리와 유사한 그러한 1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9,900달러로서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불이 넘어서는 나라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한 3분의 1 정도를 말레이시아가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이 이제 태국인데요. 6,740달러로서 2008년도에 4,390달러에 비해서 꾸준히 그래도 증가를 해오다가 6,740달러, 최근에 이것이 한 7,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한 4분의 1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캄보디아나 라오스, 그 다음에 미얀마 같은 나라가 1,000불 내지 2,000불 수준. 물론 베트남도 아직은 2,390달러, 한 2,500달러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1,170달러에서 2,390달러로 증가를 굉장히 빠르게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세안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은요, 2008년도에 2,720달러에서 2011년도 3,770달러,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4,080달러, 2017년도가 되면은 4,310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한 4,5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시면 동남아시아 전체적인 그 1인당 국민소득은 그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이것 역시 한 7분의 1 정도의 평균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인구도 제일 많은 나라이니까요. 인도네시아 1인당 소득이 한 3,870달러로 나오잖아요. 이게 한 4,000달러로 본다면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전체의 1인당 국민소득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위수를 가지고 평균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전체 GDP, 즉 국내 총생산이죠. 경제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처럼 인도네시아는 2억 6천만 명의 인구와 엄청난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GDP, 국내 총생산 규모를 보게 되면은 동남아시아에서 최대의 경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2013년도에 이 자료는 단위가 100만 US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9,040억 달러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8,550억 달러, 그러다가 2017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이게 1조 달러를 넘어서죠. 그래서 1조 달러 수준을 넘어서는 나라가 전체 인도네시아의 총 GDP라면은 그 다음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겠습니까? 예, 태국입니다. 예, 태국이 2017년 자료에서 보면은 4,550억 달러 수준이죠. 4,557억 달러 수준이니까요. 이게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예, 그 다음이 비슷하게 세 나라가 가요. 이것이 보시면 말레이시아 3,170억 달러죠. 필리핀 3,130억 달러 수준이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3,239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요 세 나라가 3천억 달러 수준에서 경제 규모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 세 번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뚝 떨어집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 다음인데요. 2,230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소위 CLMV, 베트남 빼고 CLM,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그러니까 220억 달러, 캄보디아 같은 경우, 라오스는 170억 달러, 그 다음에 미얀마가 650억 달러. 이건 인구가 규모가 그만큼 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1,000억 달러 수준 이하의 500억 달러보다도 좀 아래 수준의 그 평균을 값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CLM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세안 전체로 보게 되면은 2조 7,650억 달러가 아세안 전체의 2017년도 총 GDP라면은 아세안 6가 있죠. 아세안 6는 CLMV 국가 빼놓은 나머지 나라들의 규모를 얘기하고요. CLMV, 아세안 국가 중에서 이제 후발 개도국들이라고 볼 수 있는 동남아 대륙부의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을 합친 이 네 나라의 GDP는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3,288억 달러 수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볼 적에 인도네시아에서부터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미얀마, 태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순으로 경제 규모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전체적으로 이 나라들의 GDP가 경제성장률이라고 하죠. 경제성장률이 몇 % 정도 이루어졌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2010년대의 평균값으로다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그래서 한번 맨 옆에 있는 파란 색깔의 2010년, 17년 평균값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맨 위에 있는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0.2. 이 나라는 그야말로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단일 경제이기 때문에 석유값에 의해서 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오히려 그러한 석유값의 변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0.2 정도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등 싱가폴도 포함을 해서 베트남은 물론이고요. 거의 5%에서 많으면 7%의 경제 성장률을 2010년도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남아시아가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떠오르는 소위 이머징 마켓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이미 3%도 안 되지 않습니까? 2에서 3%를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남아 모든 나라들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처럼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그건 좀 예외를 치고요.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시는 2010년, 17년까지의 평균값이 내가 이 나라들이 얼마나 경제가 좀 핫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통계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평균 경제 성장률이 2010년대에 6.1%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기저효과도 있긴 했죠. 7.5%, 그 다음에 미얀마가 7.0%, 그 다음에 캄보디아 7.2%, 소위 후발 개도국이라고 불리는 CLMV 국가들은 평균 6.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것이 동남아시아가 시장으로서의 가치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부각되는 한 통계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3.1%에서 일종의 그 중진국 함정에 좀 빠졌다 해서 어느 정도 중진국 수준에서 그것이 더 돌파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경제가 돼야 되는데 소위 하나의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태국 경제는 좀 오르락 내리락이 심한 이건 태국의 소위 2010년대에 그 정치적 상황에 그런 업다운이 심한 것과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5.2%의 연평균 경쟁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요 3.9%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진국으로서 3.9%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싱가포르 경제가 얼만큼 토대가 탄탄하게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남아시아의 경제의 규모, 그 다음에 그것이 성장하고 있는 흐름 같은 것을 세 가지 1인당 GDP, 그 다음에 전체 GDP,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통계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